사망한 전 남편의 카드를 훔쳐 쓴 여자친구의 충격적 최후와 통쾌한 반격.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자료도 양육비도 한 푼 받지 못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온 50대 여성 그녀에게 전 남편의 죽음은 그저 지나간 인연의 마무리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 행세를 하며 부조금을 챙기고 사망한 남자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억대의 빚을 남의 자식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그녀, 과연 이 뻔뻔한 여자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수원의 작은 아파트 강선미 49살.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두부 공장으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 가? 잠결에 깬 고등학교 3학년 딸 민서연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 물량이 많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서연아, 아침 꼭 챙겨 먹고. 선미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손등에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이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남편 민준호는 사업한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와의 외도까지. 당신이 뭘 잘했는데? 위자료를 받아? 내가 준 게 어딘데? 법원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전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위자료도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10살이던 아들 재혁이와 7살이던 딸 서연이 두 아이 앞에서 선미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할게. 우리 셋이서 잘 살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두부 공장,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쉬는 날 없이 일해도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재혁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벌 테니까. 엄마는 좀 쉬어. 23살. 이제 막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아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태며 가장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 왔어. 딸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밥 먹자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전 남편이 갑자기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선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희가 가고 싶으면 가. 그녀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었어도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니까. 재혁이와 서연이는 가끔씩 아버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한 여자가 함께했습니다. 아빠 여자친구래. 우리 보고 이모라고 부르래. 서연이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남이 된 사이 그가 누구를 만나든 그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들 재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졌대. 병원에서 연락 왔어. 수원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재혁이는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이미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재혁아. 아버지. 여자친구 박미정.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재혁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모?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어. 심장이.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유감입니다만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재혁이는 멍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던 아버지 하지만 막상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재혁아, 괜찮아? 미정이 재혁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재혁이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23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 내가 도와줄게. 내 아빠랑 2년 넘게 만났잖아. 미정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단 장례식장 잡고 빈소 차리고 내가 아는 곳이 있어. 거기로 하자 재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여자친구였으니까 당연히 슬프겠지. 그리고 장례 경험이 있을 테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장례식장 빈소가 마련되고 상주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재혁은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미정도 함께 앉았습니다. 이모, 여기는 상주석인데. 응, 나도 상주나 마찬가지잖아. 우리 사실혼 관계였거든. 재혁이는 의아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그녀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친구들, 사업 관계자들, 유족분께 조의금 전합니다. 봉투들이 들어왔습니다. 재혁이는 조문객에게 인사하느라 바빴고 브이록과 조의금 관리는 자연스럽게 미정이 맡게 됐습니다. 내가 정리해둘게. 재혁아, 넌 인사만 받아. 밤이 깊어가고 조문객이 줄었습니다. 재혁이는 지쳐서 빈소 옆 휴게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새벽 눈을 떴을 때 미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모 어디 갔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잠깐 집에 다녀온다고 하셨어요. 재혁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화장을 마치고 아버지의 유골함은 경기도의 한 납골당에 안치됐습니다. 수고했어. 재혁아. 미정이 재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례비 내가 낼게. 아니에요. 제가 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아직 사회초년생이잖아.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마. 재혁이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장례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남았습니다. 병원비가 150만 원 나왔네. 재혁이가 정산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낼게. 미정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이모. 재혁이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카드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재혁이는 미정에게 깊이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병원비는 이모가 내줬어. 선미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얼른 들어와. 재혁이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재혁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신한카드 민준호님 1월 이용대금 안내 결제 예정 금액 432만 7천원 결제 예정일 2월 15일. 뭐야 이게? 재혁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카드 대금이 자신에게 청구된 겁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인 자신이 상속을 받았으니 채무도 함께 상속된 것입니다. 문제는 금액이었습니다. 430만 원. 재혁은 카드사에 전화했습니다. 네, 민준호님.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이 내역을 읽어줬습니다. 1월 5일 하늘장례식장 280만 원. 1월 8일 성모병원 150만 원. 재혁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정이 낸 장례비와 병원비, 그게 아버지 카드로 결제된 거였습니다. 자기 돈으로 내준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카드를 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돈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네, 상속인이시니까요, 재혁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미정은 내가 낼게라고 했습니다. 마치 자기 돈으로 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돈은 죽은 아버지의 카드, 즉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이었던 겁니다. 재혁은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장례비랑 병원비 아빠 카드로 내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그때 내 지갑에 현금이 없어서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그러면 그 돈 돌려주세요. 저한테 청구서 왔어요. 아, 그래? 알았어. 곧 보내줄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재혁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미정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모, 돈은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아, 그게 요즘 내가 좀 아파서 다음 주에 보내줄게.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모, 돈이요. 재혁아, 미안한데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해서 좀 있다가 연락할게. 미정은 돈 얘기만 나오면 어디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혁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일부러 안 주는 거야. 선미는 아들에게서 이 얘기를 듣고 치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죽은 사람 카드를 쓰면서 자기 돈인 척했다고? 응, 엄마. 그 나쁜 글에서 돈은 계속 미루고 있어. 아프다, 바쁘다 하면서 선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변호사를 부를 돈도 없었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진짜 아픈 건지도 모르니까.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여자친구였으니까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혁은 울며 겨자 먹기로 430만 원을 갚았습니다. 적금을 깨고 월급에서 뺐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430만 원은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달은 생활비 못 드릴 것 같아.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선미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위자료도 양육비도 안 주던 남자가 죽어서까지 아들에게 빚을 지우다니. 그런데 문제는 카드값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은행 민준호님 대출금, 연체 안내, 연체 원금 3,200만 원, 연체이자 84만 7천 원. 재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200만 원? 다음 날 또 문자, 우리캐피탈 차량 할부금, 연체 안내 자녀 할부금 1,850만 원, 차량 할부금까지. 재혁은 부랴부랴 신용정보원에 연락해서 아버지의 채무를 확인했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2천만 원, 은행 대출, 카드론, 차량 할부, 개인 채무, 온갖 빚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억 2천만 원. 재혁은 주저앉았습니다. 23살,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에게 1억이 넘는 빚이 상속된 겁니다. 엄마, 아빠 빚이 1억 2천이래. 선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 인간이 빚이 그렇게 많았어? 응, 그리고 이게 다 나한테 상속됐대. 선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양육비 한 푼 안 주던 남자가 죽어서 아들에게 1억이 넘는 빚을 떠넘기다니. 서연이한테도 상속됐을 텐데 딸 서연이도 고3이미 18살이 넘었으니 서연이에게도 빚이 상속됐을 겁니다. 어떻게? 엄마. 재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꿋꿋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엄마가 알아볼게. 하지만 선미도 막막했습니다. 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아줌마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혁아, 나야. 네, 이모, 너희 아빠 차 말이야.
그거 내가 갖고 있거든. 가져가 차요? 아버지에게 차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된 중형 세단 차량 할부금이 1,850만 원 남았다고 했으니 팔면 할부금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 키는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 가져가러 와. 재혁이는 미정의 집으로 갔습니다. 차는 어디 있어요? 아, 그게 내가 다른데 옮겨놨어. 네. 왜요? 그냥 여기 주차장이 좁아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인계동 주차장 주소 보내줄게. 재혁은 주소를 받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외진 곳에 있는 유료 주차장. 차는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내 차가 오래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점프를 해야 했습니다. 재혁은 간신히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차 안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조수석에 쇼핑백이 있었습니다. 고급 백화점 봉투. 이건 뭐지? 열어봤습니다.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샤넬 클래식 플랫백 1,280만 원, 결제일 1월 10일 1,280만 원짜리 명품 가방. 결제일은 1월 10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월 5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5일 후에 결제된 겁니다. 재혁은 카드 번호 뒷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카드 영수증과 비교해 봤습니다. 같았습니다. 이거 아빠 카드로 산 거잖아. 재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정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 카드로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산 겁니다. 재혁은 카드사에 전화했습니다. 1월 5일 이후 사용 내역 전부 조회해 주세요. 상담원이 내역을 읽어줬습니다. 1월 6일 이마트 24만 8천 원, 1월 7일 신라 호텔 뷔페 18만 2천 원, 1월 8일 기쁨병원 150만 원, 1월 9일 현대백화점 320만 원, 1월 10일 롯데백화점 1,280만 원, 총 합계 2,353만 원. 재혁이는 전화기를 놓쳤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직후부터 2,350만 원 넘게 미정이 아버지 카드로 쇼핑을 한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픈 척 울던 여자가 뒤에서는 죽은 남자의 카드로 명품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완전 미쳤구나. 재혁이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재혁이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아빠 사망 후에 아빠 카드로 2,350만 원 쓴 거 다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명품 가방, 호텔 뷔페, 면세점 다 조회했어요. 돈 돌려주세요. 아, 그게 미정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을 띠었습니다. 그게 다 내 아빠가 생전에 나한테 사주기로 한 거야.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요? 아빠가 죽은 다음 날부터 썼잖아요.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나도 내 아빠랑 2년 넘게 만났어. 받을 자격 있지. 재혁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모, 그건 제가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상속받은 빚이라고요. 그건 내 사정이고 나는 받을 거 받은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재혁아, 나도 내 아빠한테 빌려준 돈 있어. 5천만 원. 그것도 갚아줘. 네. 빌려준 돈이요? 응, 차용증도 있어. 필요하면 소송할 수도 있어. 재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히려 돈을 요구하다니. 이모, 그건 말이 안 돼요. 일단 카드값부터. 나 바빠. 끊을게.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혁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 죽은 사람 카드로 2,350만 원을 명품 사는데 썼다고? 그게 사람이야? 그리고 오히려 아빠한테 빌려준 돈 5천만 원 갚으래요. 차용증 있대? 그렇대요. 선미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진짜 빌려준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잖아. 위조했을 수도 있고.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선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남편한테 한 푼도 못 받고 아이들 키웠는데
이 꼴을 당하다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데 딸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선미는 딸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3 수험생인데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해야지만 서연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빠 일이지? 오빠가 아까 전화하는 거 들었어. 응 아빠 빚이 좀 있어. 그리고 아빠 여자친구가 문제야.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모 나 그 사람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아빠 만날 때마다 명품 백다른 거 들고 왔거든. 아빠가 사준다고 하면서 자랑했어. 근데 아빠 맨날 돈 없다고 했잖아. 선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정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돈을 노렸던 건지도 모릅니다. 엄마 나도 말해야 할 게 있어.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이모가 부의금 봉투 정리하는 거 봤어. 근데 몇 개를 가방에 넣는 것 같았어. 뭐라고? 확실하진 않아. 근데 그렇게 보였어. 선미는 치가 떨렸습니다. 부의금까지 빼돌렸다고? 재혁이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브이로그랑 돈이 안 맞았어. 그때는 바빠서 대충 넘어갔는데 얼마나 안 맞았는데? 한 300만 원쯤? 3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선미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명품을 사게 하고 죽으니까 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부의금까지 빼돌린 겁니다. 이건 사기꾼의 도둑년이야. 선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선미와 재혁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죽은 사람 카드를 허락 없이 쓴 건 범죄 아닌가요? 담당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뇨? 교제 중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생전에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허락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아기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장례식장에 같이 있었는데. 그건 그렇지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민사요? 네, 형사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나 횡령죄를 적용하려면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선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민사소송이라니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엄마 어떻게? 재혁이 물었습니다. 일단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선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선미와 재혁이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상담 차례가 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선미는 이혼, 전 남편의 사망, 여자친구의 카드 사용, 그리고 1억 2천만 원의 빚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하셨나요? 네. 그게 뭔가요? 선미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받는 거예요.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상속 포기를 하시면 그렇죠. 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빨리 하면 되잖아요.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개월이요? 전 남편이 사망한 게
1월 5일 지금이 3월 말 벌써 2달 반이나 지났어요. 내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게다가요? 혹시 사망 후에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신 적 있으세요? 재혁이가 대답했습니다. 차를 가져왔어요. 아직 안 팔긴 했는데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를 가져오신 것만으로도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승인이요? 상속을 전부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속 포기를 못합니다.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정확히는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카드 쓴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은요? 민사소송 대리는 보통 착수금 3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성공 보수는 별도고요. 300만 원 선미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희가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봐야 하는데 어머니 혼자 소득이신가요? 내 두부 공장에서 일해요. 한 달에 얼마 버세요? 180만 원 정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준에 해당되실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하시고 서류 내시면 심사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선미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선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재혁아, 나야 네. 재혁이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너 왜 그래? 나한테 화났어? 화 안 났을 것 같아요? 그 카드 건 말이야? 그건 정말 내 아빠가 쓰라고 한 거야. 믿어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빠 죽은 다음 날부터 썼잖아요.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돈 줄게. 재혁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응, 근데 한꺼번에는 힘들고 분할로 줄게. 매달 50만 원씩 2,350만 원을 매달 50만 원씩 갚으면 4년이 넘게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나도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 이해해줘. 재혁이는 고민했습니다. 안 받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알겠어요. 이번 달부터 보내주세요. 응, 그럴게. 재혁은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여자가 돈 준대요. 매달 50만 원씩.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지 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래도 일단 기다려보자고요. 어쩌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이모, 이번 달 돈은요? 아, 그게 이번 달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 달에 100만 원 보내줄게.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모, 돈이요. 재혁아, 내가 요즘 정말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매번 다음 달을 반복했습니다. 선미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그 여자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재혁이도 이제 확신했습니다. 미정은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재혁이 앞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 발신인 박미정 수신인 민재혁 귀하에 붙인 민준호는 생전에 본인에게 금 5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에 차용금 반환을 요청하는 바이며 2주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첨부 차용증 사본 재혁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야, 이게? 카드값
2,350만 원도 안 갚으면서 오히려 5천만 원을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다니. 재혁은 차용증 사본을 받습니다. 차용증 금 5천만 원 정위 금액을 박미정으로부터 차용함 상환 기일 2024년 12월 31일 채무자 민준호 날짜는 작년 것이었습니다. 서명은 아버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짜일까? 이게 진짜라면 1억 2천만 원에 5천만 원이 더해져서 총 1억 7천만 원의 빚이 되는 겁니다. 엄마, 이거 봐요. 선미는 내용 증명을 보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야. 그 여자가 위조한 게 틀림없어. 근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필적 감정 같은 거 받으면 되잖아. 그것도 돈이 드는 거예요. 선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돈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데. 딸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와 오빠의 얼굴을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탁자 위에 내용 증명을 봐버렸습니다. 뭐야 이게? 그 이모가 5천만 원 내놓으래? 서연아, 넌 신경 쓰지 마. 공부에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 돈 나한테도 상속된 거잖아. 엄마, 나 알아. 아빠 빚 1억 넘는 거, 그리고 그게 오빠랑 나한테 상속된 거 다 알아. 선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원망스러워 살아서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죽어서 빚만 남기고, 그리고 그 이모라는 여자나 그 사람 정말 싫어. 처음부터 싫었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 잘못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모녀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월 5일 기한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심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미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선미인데요. 법률구조 신청한 건 어떻게 됐나요? 아, 네, 심사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5일까지인데.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선미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4월 3일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심사 결과가 아직 없는데요. 기한이 모레예요. 죄송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재혁이 퇴근 후 물었습니다. 내일까지 안 나오면 어떡해요? 4월 4일 기한 하루 전 아침부터 선미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결과 나올 수 있나요? 내일이 기한이에요. 잠시만요. 아, 강선미 님이시죠? 심사 결과 나왔습니다. 선미.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승인됐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자로 선정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 변호사 배정해 드릴 테니 연락 기다려 주세요. 1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강선미님 건 담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시다고 들었는데 오늘 바로 만나서 상담하시죠.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선미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다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네. 내일이 기한인데 가능할까요? 이현우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단 한정 승인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상속 포기는 이미 상속 재산 일부를 처분하셨으니 어렵고요. 한정 승인이요? 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빚보다 재산이 적으면 그만큼만 갚으면 됩니다. 그게 되나요? 아들이 차를 가져왔는데 그게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차를 팔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사정을 잘 설명하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선미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다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첫 시간에 법원에 접수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현우 변호사는 밤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4월 5일 기한 당일 선미, 재혁이, 그리고 이현우 변호사는 새벽같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9시에 접수 시작합니다. 기다리세요,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긴 줄이 있었습니다. 9시 10분 그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이요.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서명이 빠졌네요. 어디요? 선미가 급히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사본이 하나 더 필요해요. 이현우 변호사가 재빨리 복사를 해왔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선미는 접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현우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법원 결정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카드 건도 처리해야 하고요. 네, 그렇죠. 미정 씨 거는 따로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사망 후 카드 사용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니까요. 선미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일주일 후 이현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선미님, 좋은 소식입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선미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내 아들분과 따님 모두 한정승인이 인정됐습니다.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확인 결과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차량과 소액의 예금뿐입니다. 차량은 할부금이 남아 있어서 순자산 가치는 거의 없고요. 예금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거의 안 갚아도 됩니다. 50만 원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선미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도 학교에서 돌아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나도 빚 안 져도 되는 거야? 응, 서연아 너도 오빠도 안 져도 돼. 서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3 수험생에게 1억이 넘는 빚은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미정 씨 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카드건 말씀이시죠? 내 사망 후 사용 금액 2,35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거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사망 일시, 카드 사용 일시, 사용처 모두 기록에 남아있으니까요.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정 씨가 보낸 차용 증권인데요. 필적 감정을 의뢰해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필적 감정 결과 서명 부분이 다른 문서에서 복사한 흔적이 있대요. 그리고 차용증 날짜에 미정 씨가 해외에 있었다는 증거도 찾았습니다. 해외요? 네, 미정 씨 인스타그램에 그 날짜에 일본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차용증 날짜에 한국에 없었던 겁니다. 선미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그 차용증은 허위 문서 작성 및 사기 미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드디어 그 여자에게 반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이현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현우 변호사는 미정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강선미님, 미정 씨의
때 조사한 내용입니다. 박미정. 45세 이전에 2번 결혼했습니다. 2번이요? 내 첫 번째 남편은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 선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심장마비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5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역시 심장마비 선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명이 다 심장마비로. 네, 그리고 세 남편 모두 사망 후에 미정 씨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뭔가 한 건 아닐까요? 이현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남편 모두 자연사로 처리됐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만 미정 씨가 두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모두 탕진했다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타깃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전 남편이었던 거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고인에게 재산이 없고 빚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카드로 빼먹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거죠. 그녀는 인간이 아니야. 이현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요? 장례식장 부의금 건입니다.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미정이 부의금 봉투 몇 개를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절도 아닌가요? 상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의금을 가져갔으니 횡령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카드 부정 사용, 차용증 위조, 부의금 횡령 미정이 범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카드사에도 불법 사용 신고를 하시죠.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주세요. 전부 다 한달 후 미정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 2,350만 원 형사 고소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횡령 그리고 카드사의 사망 후 불법 사용 신고도 했습니다. 미정에게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재혁아, 나야 이게 뭐야? 왜 나를 고소해?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모,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뭐? 야, 나랑 내 아빠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얼마나 내 아빠를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죽자마자 카드로 명품 사는 게 사랑이에요? 그건 내가 슬퍼서 그런 거야. 쇼핑이 스트레스 해소잖아. 차용증은요? 그건 왜 위조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진짜야, 위조 아니야, 필적. 감정 나왔어요. 위조래요. 그건 감정이 잘못된 거야. 진짜라니까? 재혁이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모, 법정에서 봐요.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 남편들의 가족들은 다들 무지하고 힘이 없어서 쉽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정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법정에 선미, 재혁이, 서연이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피고석에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는 원고 민재혁의 부친 민준호. 사망 후에 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미정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피고는 생전에 민준호로부터 카드 사용을 허락받았습니다. 사망 후에도요? 피고는 사망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우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고인의 사망 당일 병원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병원 CCTV, 장례식장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미정의 주장은 하나하나 무너져 갔습니다. 판사가 미정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피고,
고인 사망 후 5일간 2,3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 1,280만 원은 명품 가방 구매입니다. 이것이 고인의 허락 범위 내라고 생각합니까? 미정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래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해주세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이 차용증의 날짜에 피고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이현우 변호사가 미정의 인스타그램 캡처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날짜의 일본. 도쿄에서 찍은 사진들 피고 이 사진들이 본인 것입니까?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차용증 날짜와 동일합니다. 한국에 없었는데 어떻게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의금 건 CCTV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미정이 부의금 봉투를 가방에 넣는 장면 피고 이 영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 것이었어요. 제가 받은 부의금이요. 피고는 고인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부의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미정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재판 결과 민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2,35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형사 피고에 대해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횡령 혐의 유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미정은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단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다. 재혁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서연이도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 선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2,35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녀가 명품으로 산 물건들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조용히 살게 됐습니다. 선미의 삶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두부공장. 일은 계속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억이 넘는 빚에서 벗어났고 그 뻔뻔한 여자에게 당한 것도 되찾았으니까요. 재혁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적금을 깨서 갚았던 카드값도 이제 돌려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적금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고마워. 재혁아. 그리고 이것도 재혁이가 봉투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뭐야? 서연이. 대학 등록금 내가 모아둔 거야.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혁아, 서연이가 좋은 대학 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마. 서연이는 고3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 엄마, 나 붙었어.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온 서연이를 선미는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오빠가 등록금 준비해줬대. 나 오빠한테 꼭 갚을 거야. 그래. 나중에 취직하면 갚아. 응. 그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선미는 재혁이, 서연이와 함께 경기도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전 남편 민준호의 유골함이 안치된 곳. 아빠. 서연이가 유골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나 대학 붙었어. 아빠가 살아 있었으면 같이 기뻐했을 텐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원망스러웠어. 살아서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근데 그래도 내 아빠잖아. 재혁이도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아빠, 나 이제 엄마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 걱정 마.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원망했어. 왜 빚만 남기고 갔냐고. 왜 우리한테 이런 짐을 줬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편히 쉬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선미는 두 아이의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당신 보고 있어?
우리 아이들 다 컸어. 당신 없이도 잘 자랐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원망도 많았지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놓아줄게 편히 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자. 선미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 새 모녀는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이곳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녀에게. 민준호는 그저 돈 빼내는 인출기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선미와 아이들에게 민준호는 비록 좋은 남편과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재혁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웬일이야? 서연이가 놀란 척했습니다. 야, 나도 돈 벌어. 요즘 알았어. 비싼 거 시킬 거야. 야. 티격태격하는 아이들을 보며 선미는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지난 몇 달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여자의 뻔뻔함, 1억이 넘는 빚, 복잡한 법률 문제들. 하지만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엄마, 뭐 먹을 거야? 뭐든지. 너희가 좋은 거. 그러면 삼겹살. 좋아.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년 후 미정은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그녀는 이제 작은 원룸에 있습니다. 2,350만 원을 갚느라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고 가족도 등을 돌렸습니다. 3번의 결혼, 3번의 미망인. 이제 그녀를 만나려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왜 나만 이래?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가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선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두부 공장 대신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일은 비슷했지만 근무 환경이 훨씬 좋았습니다. 선미 씨, 여기 맛있네요. 동료들의 칭찬에 선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이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대리가 된 겁니다. 엄마, 나 대리 됐어. 우리 아들 최고야. 서연이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뭐? 벌써? 좋은 사람이야. 나중에 소개시켜 줄게. 그래, 평범한 일상하지만 선미에게 이 평범함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3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끓인 된장찌개야.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리 배웠어? 응. 동아리에서 재혁이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괜찮은데? 당연하지. 선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 것. 이게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얘들아, 응? 고마워. 엄마 곁에 있어줘서. 재혁이와 서연이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고맙다고. 서연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우리 키워줘서. 재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고마워.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녀석들 3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셋이라면.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혼 후 위자료도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운 강선미 씨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의 여자친구는 사망 직후부터 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빼돌리고 심지어 차용증까지 위조해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1억 2천만 원이 넘는 빚까지. 정말 숨이 막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정 승인을 신청하고 그 뻔뻔한 여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기억하세요.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 3개월 이내란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